그 개인적인 얘기고요. 디퍼드 컴퍼세이션으로 돌아갔어요. 디퍼드 컴퍼세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 관계가 비교적 좀 길다면 한 20년 정도 되는 어떤 비교적 긴 시간 동안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젊었을 때는 이 사람의 생산성보다 이제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보통 나이가 들면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제가 그런 그림을 어, 18장 후반부에 준비를 했는데 생산성이 처음에 이렇게 회사에서 일할 때 쭉 올라가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생산성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한 직장에서 비교적 오랜 시간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형태의 생산성 프로파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임금을 어떻게 지급을 하냐면 임금을 이렇게 지급한다는 거죠. 자, 웨이지는 생산성보다 처음에 이렇게 낮게 지급을 하다가요. 어느 시점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생산성보다 임금이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생산성은 오히려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금을 생산성보다 높게 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자, 이게 바로 이제 deferred compensation이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용 계약이 비교적 긴 경우에 그러면 이제 젊었을 때와 나이가 들었을 때를 얘기할 수 있겠죠. 실제로 deferred compensation이 현실에서 관찰되는가? 라고 했을 때 뭐 이런 그림을 보면 뭐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그 경제학에서는 이제 우리는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이런 그림이 실제로 현실에서 나타날 것 같으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섣부른 결론이고요. 자,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은 그럴 것 같다고 추측은 되지만 사실 이러한 얘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의 생산성을 확실히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만큼의 임금을 받는지는 분명합니다. 뭐 급여가 다 나오니까요. 얼마만큼의 임금을 지급받는지, 급여를 받는지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과연 제 생산성이 급여보다 낮은지, 급여보다 높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개별 근로자의 노동 생산성을 측정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학기 인적자원관리에서 제가 비교적 생산성, 비교적 이제 교육 수준이 낮은 그러니까 언스킬드 워커들의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했었는데 논문들을 통해서 근데 그런 형태의 일자리에서는 생산성을 관측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숙련 노동의 경우에는 생산성 관측이 비교적 어렵지 않습니다만 어, 여러분들이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일자리에서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측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산성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은 가능하더라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산성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지 생산성보다 임금을 더 받는지를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일반적이다, 현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죠. 예, 우리는 이제 경작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두 가지 예를 제가 한번 표현해 봤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적어도 이제 로펌이라든가 법무법인 이런 데겠죠. 로펌이라든가 대학교에서는 이런 현상이 조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펌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예전에 뭐 전직 판사라든가 뭐 전직 검사라든가 이제 전관 변호사들이 이제 덜어 있어서 이분들은 되게 많은 급여를 받는다고 들었어요. 이제 뭐 그런 경우는 조금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보통 뭐 이제 변호사가 되어서 젊은 변호사들이 이런 로펌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이제 비교적 낮은 임금을 오랜 시간 뭐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비교적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급여가 낮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연봉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연봉을 받습니다. 어, 뭐 저보다 젊은 변호사들이 좋은 로펌에 일하는 저보다 젊은 변호사들이 저보다 더 저 나이가 많잖아요. 저보다 더 훨씬 더 높은 연봉을 받습니다. 저보다 한 10년 젊은 변호사들이 저보다 훨씬 더 높은 연봉을 받습니다만 그런데 따져보면 실제로 일하는 업무 강도라든가 실제 근무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 보면 물론 저도 되게 힘들게 일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저도 많이 열심히 일합니다. 논문도 되게 열심히 쓰고요. 간혹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슨 대단한 과학적 발견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힘들게 논문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의 능력인 거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은 굉장히 고민을 하고 막 애를 쓰고 그러면 노력을 하고 그러면 엄청난 연구 성과가 나오는데 저 같은 사람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을 해도 그런 게 나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해서 뭔가 이렇게 해서 기껏해봐야 이제 방정식 하나 풀었다 뭐 이 정도. 예, 오늘도 하루 종일 고민을 해서 식 하나 겨우 풀었습니다. 식 하나, 이퀘이션 하나를 제가 오늘 한 게 뭐냐면요. 저도 너무 허무한데 오늘 하루 종일 해서 제가 얻은 결과가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 이퀘이션 방정식 하나를 그냥 푼 것도 아니고요. 뭐냐면 어 그냥 여러분 수학을 좀 아시는 학생들은 그 테일러 전개했어요. 테일러 어프록시메이션 했습니다. 아, 예. 예, 물론 예. 변호사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그 젊은 변호사들이 물론 이제 연봉 수준은 다른 어떤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높지만 근무 시간이나 업무 강도 같은 것을 비교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많은 급여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주말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요. 잠자는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일하는 변호사들도 전에 여러 봤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만일 이제 성과도 좋고 그러면 계속해서 로펌 안에서 승진도 할 것이고요. 더 좋은 처우도 받을 것이고 방도 점점 넓어 커지는 거죠. 더 큰 방을 받게 되고 뭐 우리는 그쵸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수들은 뭐 미국 교수들은 여러분 아시죠? 프로모션 승진하면 이제 조교수에서 부교수 되고 뭐 테뉴어 받고 이러면은 방이 커지잖아요. 한국 교수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예, 그냥 왜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변호사를 더 큰 방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파트너가 되거나 혹은 뭐 그것에 준하는 그런 변호사가 되면, 예, 그러면 연봉이 정말 뭐 어마어마하죠. 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너 오피스를 줍니다. 여러분 그 아시죠? 건물이 이렇게 위에서 보면 사각형이잖아요. 건물이 위에서 보면 사각형인데, 물론 요즘 동그란 건물들도 많긴 하지만 사각형인데 어떤 오피스가 제일 좋냐면 이제 임원들의 오피스는 모서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뭐 평면도 같은 것을 봤을 때 이제 방이 모서리에 있습니다. 그 모서리에 있으면 좋은 점이 예, 그 창문이 예를 들면 내 등에도 있고 옆에도 있는 거죠. 예. 창문이 이제 양쪽에 있으니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남쪽에 창이 있으면 서쪽에도 창이 하나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맞나요? 여하튼 네. 모서리 코너 오피스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젊었을 때 자신의 생산성 퍼포먼스보다 비교적 낮은 임금을 받다가 그러다가 이제 포지션이 달라지거나 혹은 뭐 승진을 하거나 사실 이제 승진에 대한 효과가 사실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단순히 그냥 네, 뭐 나이가 든다고 해서 급여를 더 받는 건 사실 아니기 때문에 대학 같은 경우에 또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 봤던 이그젠플과 정확히 합치하지는 않습니다만 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젊은 과학자들이라든가 젊은 엔지니어들 혹은 뭐 포스트닥이라고 하죠. 박사학위를 마치고 연구실에서 일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굉장히 낮은 급여를 받습니다.